동지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 역사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패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국민들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동지들께 좌절을 드리지 않겠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문재인이 준비됐다. 이번엔 문재인이다. 이것이 국민의 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슈 없이 곧바로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호남, 충청, 영남 모두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남쪽에서 정권교체의 거센 바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원, 제주 동지들이 더 큰 바람, 더 큰 태풍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1등이 아니라 압도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겨우 36일 남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선 끝내고 하루빨리 판세를 굳혀야 합니다. 오늘 확정해 주십시오. 문재인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본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권교체 책임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적폐 세력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권력을 나누려고 그에 가세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교체가 겁나서, 오로지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비난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 하루 만에 사면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오로지 문재인 반대만을 외치는 적폐 세력들의 연대,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우리 힘으로 당당히 집권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그 승리를 이끌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권 교체하면 어렵고 고단한 삶이 바뀔 수 있냐? 민주당이 집권하면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 수 있냐?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과 재정,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국민 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골목 상권, 전통시장을 풍성하게 하고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이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할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를 국악상과 함께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경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 속의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원, 제주 동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치를 대규모 국제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세계 환경수도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하고 경기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인천은 남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야심찬 꿈을 현실로 이룰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가슴 뛰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어 해내겠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승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순, 김부겸도 함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안희정 동지의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안희정 동지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이재명 동지의 뜨거운 분노와 치열한 시대 정신을 두 손으로 맞잡겠습니다. 이재명 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최승 동지의 분권과 남북 평화경제 비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최승 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한 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넘어 더 큰 꿈을 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5년 가지고는 안 된다. 10년, 15년 민주당 정부 이어가야 한다. 저의 꿈, 우리의 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정권 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지들이 다음 또 다음 민주당 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5월 9일) 저 문재인이
저 남쪽 제주에서 북쪽 휴전선까지 고른 지지 받겠습니다. 호남에서, 충청에서, 영남에서 압도적인 지지 받아오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국민통합 대통령 완성해 주십시오. 꿈만 같았던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8주기 추도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4.3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오늘 4.3 항쟁 70주기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제주의 한간 눈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4.3이 모욕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다시 광주 5.18에 참석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우리 동지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경제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촛불 민심을 받을 필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입니다. 저 안희정,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모든 정치가 후보들이 척결과 청산을 이야기할 때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미움과 분노의 호소를 할 때 저는 협치와 통합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말해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 호소할 때 저는 국민의 바다로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길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저는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민주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저 안희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갈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길입니다. 협치와 연정의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길은 더 큰 민주당을 향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한 집권 주도 세력이 되는 길입니다.
지역주의와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10년, 20년, 아니 30년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주도합시다.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집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민주당의 길입니다. 적대적 투쟁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패권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 정치를 만들어냅시다. 이것이 안희정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이고, 이 길은 온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길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 안희정 이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안희정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정쟁으로 날이 지고 샜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첫째,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멱살잡이, 발목잡기, 식물국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정당과 의회, 대통령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더 이상 발목 잡기, 정쟁으로 나를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협치와 대연정을 통해 시대의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려 하신다면 저 안희정입니다. 둘째, 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거로 만들 것입니다. 연정 파트너와 함께 꾸리는 국무회의는 국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의회 다수파가 추천한 책임 총리, 연정으로 임명된 각 정당의 장관들이 책임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위해 총의를 모아내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 의회 정당 정치를 원하신다면 바로 저 안희정입니다. 셋째, 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역 홀대와 지역 차별의 역사를 영원한 과거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와 함께 제2국무회의를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 소외받고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도권의 과밀화 대책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제주 4.3 유족의 그 못다한 역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려야 하는지 함께 협의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지역 소외와 지역 차별, 지역 홀대를 완전히
뿌리 뽑으시려 한다면 당원 동지 여러분, 안희정이 이끄는 자치분권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넷째,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정파를 뛰어넘는 안보 외교 통일의 단결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벙커는 여야 대표들이 모여 국가위기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외교 안보 전략은 여야 대표들과 함께 국가안보 전략회의를 통해 합의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외적이 침입을 해도 정쟁으로 분열해왔던 이 오욕의 역사, 분단 7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안보와 외교 통일에 대해 단결된 국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 이 분열의 역사를 저 안희정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다섯째, 오랫동안 미뤄온 숙제, 노사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임금 양극화를 줄이며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남녀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양성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대타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평행선만 달리는 노사 대립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노사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997년 김대중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IMF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은 기적과 같은 정권 재창출을 이루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민주당의 길,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저 안희정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희정은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희정은 가장 확실한 시대 교체 카드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희정은 가장 확실한 세대 교체 카드입니다.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일석삼조 저 안희정의 도전입니다. 더욱 활기찬 대한민국, 더욱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입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의 길,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육중한 철문과 강목을 든 관리자가 기다리는 공장은 13살 꼬마 노동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현실은
저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과 성취의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불가능한 도전을 해오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동안에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벽이 높을수록 도전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한때 죽음을 시도했을 만큼 증오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삶도 사랑합니다. 누구나 공정한 경쟁 속에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몫을 충분하게 가지고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구속되고 수배되었지만 대통령, 국정원, 검찰과 부패한 언론과 싸우면서도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바로 그 간절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5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4.3 사건의 발생일입니다. 이 잔혹한 사건도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외세에 휘둘려 나라를 잃은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군사 주권을 미국에 맡긴 채 국익에 반하는 사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이 대원칙을 버리고 널뛰기 편향 외교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준 결과 중국에는 경제 보복을, 일본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엄청난 격차를 낳아서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열정을 빼앗았고 국가에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시대에도 여전한 금기와 신화는 부당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장치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신화와 금기에 도전했습니다. 반기업 프레임에 갇혀 은폐되어 있는 재벌 황제 경영과 노동자 보호를,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햇볕으로 끌어냈습니다. 종북몰이는 정면으로 돌파해 왔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손잡고 종북몰이에 열 올릴 때 박근혜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연대한 내가 종북이면 참여정부 때 민주노동당과 연대했던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다. 사회적 기업에 청소 일거리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은 같은 회사에 사회적 기업 보조금 준 박근혜는 공작금을 준 고정간첩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북머리와 음해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이고 반드시 정면 돌파해서 깨버려야 하는 적폐입니다. 그래서 종북머리와 음해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인 저 이재명에게 훌륭한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금기와 성역을 깨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건 이재명의 취미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대통령 도전은 지위나 명예를 탐해서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를 넘어
완전한 자주 독립의 국가, 통일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강력한 신념과 의지로 강대국의 그 강한 지도자들과 맞짱 떠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킬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상위 10%가 연간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의 국민들은 겨우 단 5%의 연소득을 가지고 다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대한민국 자산의 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하다는 미국도 100대 부자의 80%는 자수성가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80%가 다 상속받은 사람인 겁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상속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황제 경영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노동자들이 제 몫을 찾는 공정한 경제 질서, 이재명 말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유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기업들 전기요금 원가 이하로 주려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바가지 씌우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로 임금을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려야 국민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 최순실 박근혜는 물론 그 누구도 범죄 행위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이재명의 사면금지로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뒀다는 이유로 차값의 2%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나 연 350조 원의 불로소득을 얻어주는 6,500조 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겨우 0.13% 9조 원의 세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예산 400조 원 중에서 단 7% 28조 원만 들이면 농어민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29세 이하 청년과 학생과 아동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650만 원씩이나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겨우 55만 원 돌려주는 것이 포퓰리즘의 공짜입니까, 여러분? 노동자, 자영업자는 최대 세율이 38%입니다. 중소기업은 16%의 세금을 내는데 왜 재벌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은 12%밖에 내지 않는 겁니까? 대기업 449세 영업이익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하고 초고소득자 10억 이상 버는 6천 명에게 증세하면 17조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고소득자부터 증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민 증세 없이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구조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 기득권에 둘러싸여서는 기득권 손아귀에서 죽어가고 있는 희망과 공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개혁 대통령으로서 완전한 자주 독립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모두가 꿈을 가지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경선이 끝납니다. 그동안 유산도 세력도 없는 저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직장 휴가 내고 적금 깨고 후원하며 함께 뛰어준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지로서 함께한 것입니다. 그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대동세상의 꿈입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입니다. 손에 손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최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열한 차례 TV 토론과 4차례에 걸친 경선, 드디어 오늘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 최성이 민주당 경선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가 뒤늦게 출마하자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만류도 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왔느냐고 묻기도 하고 특정 후보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월호의 아이들, 촛불광장의 청소년들 기억하면서 뚜벅뚜벅 저의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성세대로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느 후보보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자부해온 저 최성, 다른 멋진 후보들과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대개조시켜야 됩니다. 인지도나 쌓고 특정 후보나 도와주려 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저 최성,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님, 경선 과정에서 과도한 질문과 토론 이해해 주십시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한 예방주사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 탄핵과 구속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정경유착의 상징인 박근혜, 이재용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청렴하지 못한 대통령이 어떻게
김영란법을 준수하라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정직한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순실법, 정유라법 제정해서 부정축제 국가 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엄벌해야 됩니다. 병역 비리와 같은 5대 중대 비리부터 뽑아야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데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경유착 근절하고 재벌개혁 이룩하고 청와대, 검찰,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해야 됩니다. 특히나 언론민주 없이 정권교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최성이 준비된 평화경제 리더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변형을 이룩하겠습니다. 북핵, 사드, 중국의 경제 압박, 그리고 미국의 선제 공격 검토 등 한반도의 안보 경제 위기 심각합니다. 제2의 IMF 위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저 최성이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 타결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발전 때문에 호남, 영남, 충청이 20년 이후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발전 함께 일궈냅시다, 여러분. 저 최성은 고양시장으로서 6천억이 넘는 실질부채를 모두 감고 2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최성은 100만 원짜리 청년 배당이 아니라 4,400세대 청년들의 복지 일자리 타운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요즘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대남 도발의 우려가 높고 또 다른 세력들은 이것을 이용할 우려가 높고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을 검토한다는 이런 논의가 될 때 또다시 대선 앞두고 북풍, 총풍이 불어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저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진북 좌파로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것입니다. 단단히 경계하고 대응을 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박근혜, 이명박, 삼성 등 특권 세력의 대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박근혜의 박, 이명박의 이, 삼성의 삼, 박이삼 세력이라 저는 이름 짓겠습니다. 박이삼은 어떤 세력입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행을 향한 끝없는 구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3지대론과 개헌연대, 누가 어떤 세력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내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또 다른 몸통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 밖에도 다양한 정략적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하고자 하는 김대중의 김, 노무현의 노, 정권교체의 정, 김노정 세력과 박근혜, 이명박, 삼성으로 이어지는 박이삼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노정 세력과 박이삼 세력의 맞짱 대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룩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김대중 정치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부정의한 세력과 야합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어떻게 개헌 공조를 합니까? 그것은 결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김대중 정신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철저히 심판하고 확실하게 정권교체 이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무엇입니까? 촛불광장에 나오신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적폐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노무현 정신 계승에서 바보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사람 사는 공정한 세상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일 청산 없는 해방이 36년의 박정희 군사독재를 가능케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 청산 없이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5.18 광주학살이 일어났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 없이 또다시 박근혜, 이명박, 삼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권층으로 권력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 그 선봉에 재성이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눈물 겹도록 경선 과정에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사랑하는 자원봉사 여러분, 진심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부담을 묵묵히 감내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님과 저의 존경하는 아버님,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 세월호 아이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신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 힘겨운 길, 갖은 모함을 뚫고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적폐청산 정권교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최성동지의 분권과 남북 평화경제 비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최성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한 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넘어 더 큰 꿈을 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5년 가지고는 안 된다. 10년, 15년 민주당 정부 이어가야 한다. 저의 꿈, 우리의 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지들이 다음 또 다음 민주당 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주시겠습니까? (5월 9일) 저 문재인이 저 남쪽 제주에서 북쪽 휴전선까지 고른 지지 받겠습니다. 호남에서, 충청에서, 영남에서 압도적인 지지 받아오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국민통합 대통령 완성해 주십시오. 꿈만 같았던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8주기 추도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4.3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오늘 4.3 항쟁 70주기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제주의 한간 눈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4.3이 모욕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다시 광주 5.18에 참석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우리 동지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경제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촛불 민심을 받을 필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입니다. 저 안희정,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모든 정치가 후보들이 척결과 청산을 이야기할 때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미움과 분노의 호소를 할 때 저는 협치와 통합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말해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 호소할 때 저는 국민의 바다로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길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저는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민주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저 안희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갈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길입니다. 협치와 연정의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민주당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골목 상권, 전통시장을 풍성하게 하고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이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할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를 국악상과 함께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경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 속의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원, 제주 동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치를 대규모 국제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세계 환경수도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하고 경기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인천은 남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야심찬 꿈을 현실로 이룰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가슴 뛰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어 해내겠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승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순, 김부겸도 함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안희정 동지의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안희정 동지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이재명 동지의 뜨거운 분노와 치열한 시대 정신을 두 손으로 맞잡겠습니다. 이재명 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 역사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패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국민들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동지들께 좌절을 드리지 않겠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문재인이 준비됐다. 이번엔 문재인이다. 이것이 국민의 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수희 없이 곧바로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호남, 충청, 영남 모두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남쪽에서 정권 교체의 거센 바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원, 제주 동지들이 더 큰 바람, 더 큰 태풍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1등이 아니라 압도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겨우 36일 남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선 끝내고 하루빨리 판세를 굳혀야 합니다. 오늘 확정해 주십시오. 문재인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본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권 교체 책임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적폐 세력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권력을 나누려고 그에 가세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가 겁나서, 오로지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비난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 하루 만에 사면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오로지 문재인 반대만을 외치는 적폐 세력들의 연대,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우리 힘으로 당당히 집권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그 승리를 이끌 단 하나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권 교체하면 어렵고 고단한 삶이 바뀔 수 있냐? 민주당이 집권하면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 수 있냐?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과 재정,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국민 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